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일기장을 본 적 있으세요? 거기엔 보통 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적혀 있길 바라잖아요. 그런데요, 만약 그 일기장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나도. 소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처음엔 임무였어. 당신은 타깃이었고, 결혼도 연기였어. 근데 그녀도 성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달라.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당신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파. 당신이 웃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 이게 사랑인지는 나도 몰라. 하지만 진심이야.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가면을 벗은 채로 처음으로 소희야. 응? 그럼 이제 어떡할까? 소희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나 지시를 받았어. 지시? 본부에서. 성우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지시? 당신을 무너뜨리라고. 스캔들을 만들어서 당신이 추락하게 하래. 그 틈에 강서전자를 공격하겠다고. 성우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래서 뭐? 할 거야? 소희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해. 왜? 당신이니까. 그 말에 성우 씨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데? 아버지 빚이 다시 살아나. 배상금도 물어야 하고. 얼마나?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만큼. 성우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던 거구나. 응. 며칠째 잠 못 자던 이유가 그거였어? 응. 성우 씨가 소희 씨를 안았어요. 꽉? 바보. 왜 혼자 끙끙 앓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었잖아. 그래도 성우 씨가 소희 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뭘? 내가 방법을 찾을게. 방법? 응. 내가 안 다치게. 소희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몰라. 아직은. 성우 씨가 웃었습니다. 근데 찾을 거야. 널 지키고 싶으니까. 그 말에 소희 씨는 또 울었어요. 이번엔 다른 의미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고, 미안하고, 그리고 사랑해서. 성우 씨, 응? 고마워. 뭐가? 그냥, 전부. 성우 씨가 소희 씨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고마워하지 마. 나도 너한테 미안한 게 많으니까. 우리 둘 다 서로한테 미안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안해하지 말자. 응. 그날 밤 둘은 처음으로 진심을 나눴습니다. 가면 없이, 거짓 없이 서로의 과거를, 서로의 상처를, 서로의 마음을 전부 다 새벽이 될 때까지 이야기했어요. 소희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 빚더미에 앉은 아버지, 한성그룹의 제안, 스파이가 된 이유. 성우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냉정한 아버지, 경쟁하는 형, 살아남기 위해 가면을 쓴 날들, 투명 인간이 되기로 한 결심. 우리 둘 다 비슷하네. 소혜 씨가 말했어요. 살아남으려고 가면을 쓴 거잖아. 그러게. 성우 씨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통했는지도 몰라. 서로 알아본 거야. 가면 쓴 사람끼리. 소혜 씨도 웃었어요. 웃기다. 뭐가? 처음엔 서로 속이려고 했는데 결국 서로한테 진심이 된 거잖아. 그러네. 성우 씨가 소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희야. 응? 이제부터 진짜로 하자. 뭘? 결혼. 가짜 말고 진짜로. 서로 속이지 말고. 진심으로. 소희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도 돼? 뭐가? 나 스파이였잖아.
당신 속였잖아. 나도 널 속였어. 그러니까 똑같아. 성우 씨가 소희 씨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지금이야. 지금 내 마음이 뭔지. 그게 중요해. 소희 씨는 대답했어요. 사랑해. 처음으로 제대로 말할게. 강성우 사랑해. 성우 씨가 웃었습니다. 환하게. 나도 사랑해. 윤소희. 아니, 이채린. 내 본명이 뭐든 상관없어. 널 사랑해. 둘은 서로를 안았어요. 오래도록. 가면 벗은 두 사람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안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윤소혜 씨는요. 대한민국 5대 재벌 중 하나인 강서그룹 차남의 아내입니다. 누가 봐도 신데렐라 같은 인생이죠. 평범한 집안의 여자가 재벌가에 시집을 갔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소혜 씨는요. 스파이였습니다. 경쟁사에서 심은 산업 스파이. 처음부터 사랑 같은 건 없었어요. 결혼은 임무였고 남편은 타깃이었죠. 3년 동안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다정한 아내, 효심 깊은 며느리, 현명한 안주인. 모든 게 계획대로였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남편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한 일기장 한 권이 소희 씨의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윤소희. 그녀가 누군지 나는 알고 있다. 하지만 상관없다. 어차피 나도 널 이용하고 있을 뿐이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남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왜 모른 척 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가 말한 이용이란 대체 뭘까요? 소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본부에 연결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계획 수정합니다. 남편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오늘은요. 서로를 속이고 서로를 이용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심과 거짓 속에서 피어난 진짜 감정. 그리고 결국 누가 누구를 속인 건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019년 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어요. 하객만 500명이 넘었고 축하 화환은 로비를 가득 메웠죠. 신랑은 강서그룹 차남 강성우 전무. 32살의 젊은 나이에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강서전자의 경영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부는 윤소희. 중소기업 임원의 딸로 알려진 28살의 여성이었어요. 소희 씨는 그날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으며 버질로드를 걸었죠. 하객들은 수군거렸어요. 저 집안에서 어떻게 재벌가 며느리가 됐대? 글쎄, 성우 전무가 먼저 반했다더라. 복도 팔자야, 복도 팔자. 사람들은 소희 씨를 신데렐라라고 불렀습니다. 평범한 집안의 여자가 왕자님을 만난 거라고요. 하지만요. 그 신데렐라의 미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소희 씨는 결혼식장에서도 침착했어요. 심장이 뛰긴 했지만 그건 설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죠. 3년이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3년만 버티면 된다. 핵심 기술 자료만 빼내면 이 결혼은 끝이야. 맞습니다. 윤소희. 그녀의 본명은 따로 있었어요. 이채린. 강서그룹의 최대 경쟁사인 한성그룹에서 파견한 산업 스파이였습니다. 그녀가 이 일을 시작한 건 5년 전이었어요. 한성그룹 회장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남자가 찾아왔었죠. 자네 능력이 있어. 그 남자, 박진우 상무가 말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좋고 무엇보다 냉정해.
우리한테 딱 필요한 인재야. 채린 씨는 아니, 이제부터 소희 씨라고 부를게요. 소희 씨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대학도 장학금으로 겨우 다녔죠. 한성그룹이 제안한 건 거절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자네 아버지 빚 우리가 다 갚아줄게. 거기에 성공하면 10억. 어때? 나쁘지 않지? 소희 씨는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정보 수집이었어요. 강서그룹 관련 인물들을 만나고 사소한 정보들을 모으는 일. 그러다가 큰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강성우, 박상무가 사진 한 장을 내밀었어요. 단정한 이목구비에 차가운 눈빛. 재벌가 도련님답게 세련된 분위기의 남자였습니다. 강서그룹 차남이야. 아버지 강태준 회장이 가장 아끼는 아들이지. 걔가 지금 강서전자 전무로 있는데 거기서 개발 중인 신기술이 있어. 차세대 반도체 설계 기술. 이거 빼오면 우리가 강서를 따라잡을 수 있어. 소희 씨는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박상무가 웃었어요. 결혼해. 뭐라고요? 강성우한테 접근해서 결혼해. 아내가 되면 자연스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잖아.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벌가 도련님이 아무나 만나겠어요? 그것도 결혼까지? 하지만 한성그룹은 치밀했어요. 그들은 소희 씨의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줬습니다. 윤소희, 중소기업 윤창테크 전무의 외동딸. 윤창테크는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였어요. 한성그룹이 뒤에서 조종하는 위장 회사였지만요. 소희 씨는 2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말투, 걸음걸이, 취미, 학력, 인맥. 모든 것을 윤소희라는 사람에 맞게 바꿨어요. 그리고 강성우와의 만남. 그것도 우연을 가장해서 치밀하게 설계했습니다. 자선 파티였어요. 강서그룹이 후원하는 아동복지재단의 연례 행사. 소희 씨는 자원봉사자로 참석했습니다. 행사장 한쪽에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었죠. 여기 앉아봐. 오빠가 풍선 접어줄게. 우와, 강아지다. 아니야, 이건 토끼야. 에이, 토끼는 귀가 있어야지. 귀? 아, 그렇구나. 미안, 오빠가 실수했네.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토끼 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성우였어요. 예상보다 키가 컸고 눈빛은 사진보다 더 깊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옆에 앉더니 풍선을 가져갔어요. 제가 해도 될까요? 능숙한 손놀림으로 풍선 토끼를 완성했습니다. 귀까지 완벽하게요. 아이가 환호했어요. 우와, 진짜 토끼가? 소희 씨는 웃었습니다. 솜씨가 좋으시네요. 어릴 때 배웠어요. 아, 저는 윤소희라고 합니다. 강성우입니다. 처음 뵙죠? 처음 본 척했습니다. 물론 강성우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그의 일정, 취미,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것. 소희 씨는 전부 조사해뒀으니까요. 그날 둘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성우 씨가 먼저 제안했어요. 혹시 다음에 커피 한 잔 어떠세요? 계획대로였습니다. 소희 씨는 수줍은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첫 데이트는 성수동의 조용한 카페에서였어요. 성우 씨는 생각보다 다정했습니다. 여기 케이크가 유명해요. 딸기 좋아하세요? 아, 알레르기 있으시면. 아니요, 좋아해요. 소희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딸기를 좋아한다는 것도 사실 조사에서 알아낸 정보였어요. 강성우는 딸기를 좋아하는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 웃기죠? 재벌가 도련님의 취향이 그렇게 단순할 줄이야. 소희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해요. 윤창테크라고. 아, 부품 쪽이죠?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작은 회사예요. 작은 회사가 어디 있어요? 다 소중한 거죠. 성우 씨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그도 연기하는 걸까요? 재벌가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착한 척, 속으로는 계산기 두드리고. 소희 씨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트는 계속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점점 자주 만났습니다. 성우 씨는 의외로 소박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어디 갈까요? 한강 어때요? 한강이요? 네, 치킨 사가지고 가서 먹어요. 진짜요? 재벌가 도련님이 한강에서 치킨이라니. 소희 씨는 속으로 의아했지만 따라갔습니다. 그날 밤 둘은 한강 잔디밭에 앉아 치킨을 먹었어요. 아, 이 집 양념치킨 진짜 맛있어요. 그러네요. 바삭해요. 소희 씨, 좋아요? 네, 좋아요. 성우 씨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연기야. 소희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도 연기하는 거야. 재벌가 사람이 진심으로 저럴 리가 없어. 3개월 후 성우 씨가 고백했습니다. 소혜 씨? 네. 저 소혜 씨 좋아해요. 사귀어 주실 수 있을까요? 소희 씨는 놀란 척했어요. 사실 이 타이밍도 예상하고 있었지만요. 저도 성우 씨 좋아요. 그렇게 둘은 연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성우 씨가 프러포즈했어요. 소희야, 응? 나랑 결혼해 줄래?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났습니다. 소희 씨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감동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목표에 다가갔다는 안도감이었죠. 응, 할게. 성우 씨가 소희 씨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조금 불편했습니다. 결혼식 날 소희 씨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어요. 윤소희, 아니, 이채린, 넌 지금 연기하는 거야. 이건 임무야. 감정 따위에 흔들리면 안 돼.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미소, 신부의 미소, 그리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신랑 강성우를 향해. 모두가 부러워하는 신데렐라의 결혼식. 하지만 그 화려한 드레스 아래 소희 씨의 심장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3년만 버티면 끝이야.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강성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깐 그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강서그룹은 대한민국 5대 재벌 중 하나입니다. 건설, 전자, 유통, 금융. 손대는 사업마다 성공했고 자산만 수십조에 달했어요. 그룹을 이끄는 사람은 강태준 회장. 냉철하고 무자비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에 정은 없다. 그게 강 회장의 철학이었어요. 그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장남 강성진, 차남 강성우. 성진 씨는 전형적인 재벌가 장남이었어요. 자신감 넘치고 카리스마 있고 야망이 컸죠. 아버지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고 그룹 승계자로 점찍혀 있었습니다. 반면 성우 씨는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형처럼 앞에 나서지 않았고 언론에도 잘 노출되지 않았죠. 사람들은 성우 씨를 투명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강서그룹의 투명인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 차남. 하지만 그게 일부러 그런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성우 씨는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빨랐습니다. 아버지 강태준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쓸모없으면 버린다. 그게 아버지의 방식이었죠.
친척이든 직원이든 심지어 가족이든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잘라냈습니다. 성우 씨는 어릴 때 봤어요. 삼촌이 아버지에게 쫓겨나는 걸. 형님, 저도 피부치잖아요. 피부치? 그래서 뭐? 무능하면 소용없어. 형님, 삼촌은 그룹에서 쫓겨났고 몇 년 후 사업에 실패해서 파산했습니다. 성우 씨는 그날 배웠어요. 아버지한테는 정이 없다. 살아남으려면 쓸모 있어야 해. 하지만 너무 튀어도 안 돼. 왜냐고요? 형 성진 씨가 있었으니까요. 성진 씨는 승계자의 자리를 절대 양보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동생이 조금이라도 눈에 띄면 가만두지 않았죠. 야, 성우. 응, 형. 너 요즘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야? 아니, 난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끼어들 자리 아니야. 성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 형. 그때부터였어요. 성우 씨는 투명 인간이 되기로 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하지만 바보가 된 건 아니었어요. 그는 묵묵히 실력을 쌓았습니다. 유학 시절 MIT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어요.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했죠. 하지만 졸업식에 언론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형이 그 시기에 국내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거든요. 동생의 소식이 알려지면 형 입장에서 불편했겠죠. 귀국 후 성우 씨는 강서전자에 배치됐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명령이었어요. 성우야, 네 아버지. 강서전자, 내가 맡아라. 네. 형 밑에서 일해. 형 보좌하면서 배워. 사실상 형의 부하로 들어가라는 뜻이었죠. 성우 씨는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강서전자에서 그는 정말 조용히 일했어요. 회의 때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보고서는 꼼꼼하게 썼죠. 직원들 사이에서 평판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성우 전무님? 착하신 분이야. 근데 좀 존재감이 없지 않아? 그러니까 형이랑은 진짜 다르더라. 성진 상무. 나중에 부사장이 된 성진 씨는 정반대였어요. 카리스마 넘치고 결단력 있고 추진력 강하고 모든 면에서 성우 씨를 압도했죠. 적어도 겉으로는요. 하지만 성우 씨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연구실에 남았어요. 강서전자의 핵심 기술들을 직접 들여다봤죠. 반도체 설계, 공정기술, 신소재 개발. 그는 경영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이해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전무님, 이 설계 어떻게 아신 거예요? 연구원이 놀라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성우 씨가 보고서의 오류를 짚어냈거든요. 박사금 연구원도 못 찾은 오류를. 그냥 공부 좀 했어요. 성우 씨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연구원은 알았어요. 이 사람 보통이 아니다. 성우 씨는 그렇게 실력을 숨겼습니다. 형한테 밀려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가 오기를. 그러던 중 윤소희를 만났습니다. 자선 파티에서 처음 봤을 때 성우 씨는 그녀를 보자마자 뭔가를 느꼈어요. 예쁘다. 그건 첫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이 여자, 뭔가 이상하다. 성우 씨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재벌가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래야 했으니까요. 누가 진심이고 누가 연기인지, 누가 이용하려 하고 누가 이용당하는지 그는 항상 관찰했어요. 소희 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 여자 연기하고 있어. 성우 씨는 첫 만남에서 눈치챘어요. 소희 씨의 미소가 너무 완벽했거든요. 너무 완벽한 건 가짜라는 증거죠.
진짜 감정은 항상 불완전하니까요. 하지만 성우 씨는 모른 척 했습니다. 왜냐고요? 저 여자가 누가 보낸 건지 알아내야 해. 그는 의심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가갔죠. 소희 씨, 다음에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소희 씨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야. 성우 씨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누가 보냈을까? 아버지? 형? 아니면 경쟁사? 그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소희 씨 몰래요. 윤소희, 윤창테크 전무의 딸.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어요. 학력, 가족관계, 재산 내역.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죠. 너무 깔끔해. 성우 씨는 오히려 더 의심했습니다. 진짜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깔끔하지 않거든요. 어딘가에 흠이 있고 어딘가에 구멍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하지만 윤소희의 서류는 마치 누가 만들어낸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성우 씨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윤창테크, 그 회사를 조사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부품 회사였어요. 하지만 자금 흐름이 이상했습니다. 이거 한성그룹이랑 연결돼 있잖아. 성우 씨는 알아냈어요. 윤창테크 뒤에 한성그룹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윤소희가 산업 스파이라는 것도 놀랍지 않았습니다. 예상했으니까요. 재벌가에서 살다 보면 이런 일은 흔해요. 경쟁사가 스파이를 심는 것, 여자를 보내서 접근하는 것, 강서그룹도 그랬으니까요. 성우 씨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신고할까? 아버지한테 말할까? 하지만 그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이 여자를 이용하자. 맞습니다. 성우 씨도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재벌가에서 자랐으니까요.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쓸모 있으면 살리고 없으면 버려라. 윤소희는 쓸모가 있었어요. 어떤 쓸모였냐고요? 성우 씨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형 성진 씨를 넘어서겠다는 계획. 아버지에게 인정받겠다는 계획. 그리고 강서그룹을 진짜로 이끌겠다는 계획. 그러려면 경쟁사의 동향을 알아야 했어요. 한성그룹이 뭘 노리는지, 어떤 기술을 탐내는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윤소희는 그 정보의 창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나한테 접근하는 동안 나도 저 여자를 통해 한성그룹을 읽을 수 있어. 성우 씨는 결심했습니다. 모른 척하기로요. 소희 씨가 스파이라는 걸 알면서도 연애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프로포즈까지 했죠. 소희야, 나랑 결혼해 줄래? 그 순간 성우 씨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계산. 이 결혼은 유리해. 한성그룹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또 하나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어요. 이 여자,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성우 씨는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상대가 스파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자꾸 그녀를 보고 싶은지, 왜 자꾸 그녀와 함께 있고 싶은지. 사랑?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이용하는 거야. 감정 따위에 흔들리면 안 돼. 성우 씨도 소혜 씨처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식 날, 성우 씨는 신랑 대기실에서 거울을 봤어요. 검은 턱시도를 입은 자신, 완벽한 신랑의 모습.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다. 윤소희, 아니, 내가 누구든 나는 널 이용할 거야. 내가 나를 이용하듯이. 성우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으로 걸어갔어요. 스파이 아내를 맞이하러. 가면을 쓴 신부를.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심은 모른 척하면서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결혼 후 첫날 밤, 소희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는 성우 씨가 있었어요. 이미 잠든 것 같았죠. 첫날 밤이구나. 소희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첫날 밤을 로맨틱하게 생각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첫 번째 밤, 설렘과 떨림. 하지만 소희 씨에게 이 밤은 임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작전이 시작이야. 강서전자의 핵심 기술. 그걸 빼내야 해. 소희 씨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말자. 이건 일이다. 직업이다. 남편은 타깃일 뿐이다. 그런데 그때 성우 씨가 뒤척였어요. 잠꼬대였습니다. 소희야. 소희 씨는 움찔했어요. 왜?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잠꼬대야. 저 사람도 연기하는 거야. 재벌가 사람이 진심일 리가 없어. 소희 씨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 밤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신혼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둘은 성우 씨의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 200평이 넘는 넓은 공간. 소희 씨는 처음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렇게 넓은 집에서 둘이만 살아? 하지만 금세 적응했어요. 아니, 적응하는 척했죠. 와, 여기 전망 진짜 좋다. 마음에 들어? 응, 너무 좋아. 성우 씨가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소희가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 달콤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소희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런 말 믿으면 바보지. 재벌가 사람들은 다 저래. 달콤한 말 뒤에 칼을 숨기고 있으니까. 소희 씨는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차렸어요. 오늘 출근 몇 시야? 8시에 나가야 해. 그럼 7시에 밥 먹어. 고마워, 소희야. 성우 씨는 항상 고맙다고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빨래를 개줄 때도, 커피를 타줄 때도 고마워. 맛있어. 소희가 있어서 좋다. 처음엔 전부 연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결혼 한 달 후, 소희 씨는 본격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어요. 목표는 성우 씨의 서재였습니다. 펜트하우스 한쪽에 있는 그의 개인 공간. 여보, 서재 들어가도 돼? 응, 그래. 근데 왜? 책 좀 빌리려고. 나 요즘 심심해서. 아, 그래. 편하게 들어가. 성우 씨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너무 쉬웠어요. 소희 씨는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벽면 가득 책이 꽂혀 있었어요. 경영서적, 기술서적, 소설, 철학책. 다양한 책들. 하지만 소희 씨의 목표는 책이 아니었죠. 컴퓨터. 저기 있네. 책상 위에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소희 씨는 주위를 살폈어요. 성우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소희 씨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열었어요. 비밀번호 입력 화면. 비밀번호가 뭘까? 그녀는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성우 씨의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어머니 이름. 다양한 조합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전부 실패. 젠장 뭐지?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소희야, 뭐해? 소희 씨는 재빨리 노트북을 닫았어요. 그리고 책꽂이에서 책 한 권을 집었습니다. 아, 책 찾고 있었어. 이거 재미있어 보여서. 아, 어린 왕자? 좋아해? 응, 어릴 때 읽었었는데. 다시 읽고 싶어서. 성우 씨가 웃었습니다. 나도 좋아해, 그 책. 진짜? 응. 같이 읽을까? 소희 씨는 놀랐어요.
재벌가 도련님이 어린 왕자를 좋아한다니. 연기겠지. 나한테 맞추는 거야. 하지만 성우 씨의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둘은 나란히 앉아 책을 읽었어요. 같은 책을. 성우 씨가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소희야, 이 문장 좋지 않아? 소희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인지 가슴이 먹먹해졌거든요.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그녀도 숨기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자신의 정체, 자신의 목적, 자신의 진심까지. 소희야, 괜찮아? 아, 응, 괜찮아. 그냥 이 문장이 좋아서. 성우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지? 나도 좋아. 이 문장. 그 밤 소희 씨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임무는 계속됐어요. 소희 씨는 틈틈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성우 씨의 일정, 회사 이야기, 프로젝트 진행 상황. 아내니까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었죠. 오늘 회의 어땠어? 바빴어. 새 프로젝트 때문에. 새 프로젝트? 뭔데? 반도체 쪽이야. 신기술 개발 중인데. 아, 미안. 회사 일 이야기하면 재미없지? 아니야, 궁금해. 더 이야기해줘. 성우 씨는 별 의심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핵심적인 기밀까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소희 씨는 그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본부에 보고했어요. 박 상무님, 저예요. 뭐 어때? 잘 되고 있어? 네, 순조롭게 진행 중이에요. 좋아. 핵심 기술 자료는? 아직이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서둘러. 회장님이 조급해 하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희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핵심 기술 자료. 그게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해.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성우 씨는 집에서 회사 일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노트북에도 중요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회사에 있겠지. 어떻게 접근하지? 소희 씨는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소희야,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 응? 왜? 회사 행사가 있어. 같이 가줄래? 회사 행사? 응, 강서전자 창립 기념일 파티야. 배우자 동반이거든. 소희 씨의 눈이 빛났습니다.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응, 좋아. 같이 갈게. 토요일. 소희 씨는 예쁘게 차려입고 성우 씨와 함께 강서전자 본사에 갔습니다. 건물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에 반짝였죠. 우와, 건물 멋있다. 그래, 고마워. 파티장은 1층 대강당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임원들, 직원들, 그리고 그 배우자들. 소희 씨는 성우 씨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다정한 아내의 모습으로. 전무님,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정말 예쁘시네요.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소희 씨는 능숙하게 응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과찬이세요.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소희 씨는 기회를 노렸어요. 화장실을 핑계로 자리를 떴습니다. 여보,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응, 알았어. 찾으면 저기 있을게. 소희 씨는 화장실 대신 위층으로 향했습니다. 연구동. 거기에 핵심 기술 자료가 있을 거예요. 계단을 올라 5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토요일이라 사람이 없었죠. 여기다. 소희 씨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문마다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반도체 설계팀, 공정개발팀, 품질관리팀. 그녀가 찾는 건
차세대 반도체 연구실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그 문을 찾았어요. 차세대 반도체 연구실. 여기야. 소희 씨는 문 앞에 섰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카드키가 필요했죠. 젠장.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어요. 소희 씨는 재빨리 연문 뒤에 숨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거기 누구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들켰나? 소희 씨는 숨을 죽였어요. 경비팀이다. 나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소희 씨는 천천히 나왔어요. 아, 죄송해요. 길을 잃었어요.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여긴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인데요. 아, 저 강성우 전무 아내예요. 화장실 찾다가 강 전무님 사모님? 경비원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화장실은 3층에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헷갈려서. 소희 씨는 재빨리 그 자리를 떴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뛰었어요. 위험했다. 좀 더 신중해야 해. 그날 밤, 소희 씨는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연구실 위치는 확인했어요. 좋아. 카드키는? 아직이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서둘러. 3개월 안에 자료 빼내. 알겠습니다. 3개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소희 씨는 조급해졌어요. 하지만 서두르면 안 됐습니다. 들키면 모든 게 끝이니까요. 그녀는 침착하게 다음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결혼 6개월 차. 소희 씨는 점점 성우 씨의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밥을 먹고, 저녁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신혼부부였어요. 하지만 소희 씨의 마음속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소희야, 오늘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아무거나 말고. 소희가 먹고 싶은 거. 그럼 파스타? 좋아. 맛있는데 알아. 성우 씨는 항상 그랬어요. 소희 씨의 의견을 물었고 소희 씨의 취향을 존중했죠. 처음엔 연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라고. 하지만 6개월이 지나니까 흔들렸어요. 진짜 연기 맞아? 아무리 봐도 진심 같은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소희 씨가 감기에 걸렸어요. 콜록, 콜록. 소희야,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감기야. 약 먹었어? 아직. 성우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약 사올게. 아, 괜찮아. 내일 사면. 안 돼. 지금 사와야 해. 그는 밤 11시에 약국으로 뛰어갔어요. 추운 겨울밤이었는데도요. 30분 후 성우 씨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약봉지를 들고 이거 먹어. 그리고 이건 죽. 약국 옆 죽집에서 샀어. 이 시간에 죽집이 열어? 24시간이더라. 운 좋았지? 성우 씨가 웃었어요. 하지만 소희 씨는 알았습니다. 그의 코가 빨갛게 얼어 있는 걸, 손이 차갑게 식어 있는 걸, 밖이 얼마나 추웠으면, 바보야, 감기 옮으면 어떡해. 괜찮아. 소희가 낫는 게 더 중요해. 그 말에 소희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나는 당신을 속이고 있는데. 그날 밤 소희 씨는 처음으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임무는 계속돼야 했어요. 본부에서 계속 재촉했거든요. 아직도 자료 못 빼냈어? 죄송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벌써 6개월이야. 알아요. 근데 경비가 너무 철저해서
핑계 대지 마. 다음 달까지야. 못 빼내면 각오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희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하지? 카드키가 없으면 연구실에 못 들어가는데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성우 씨 카드키. 그거 빌리면 되잖아. 하지만 어떻게? 성우 씨는 카드키를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지갑에 넣어서요.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복제해야 했죠. 소희 씨는 계획을 세웠어요. 성우 씨가 샤워하는 틈을 노리자. 샤워하는 동안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서 복제하면 돼. 그러려면 복제기가 필요했습니다. 소희 씨는 본부에 요청했어요. 카드 복제기 보내주세요. 3일 후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 손바닥만 한 기계가 들어 있었어요. 이제 됐어. 소희 씨는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왔어요. 여보, 나 샤워 먼저 할게. 응, 알았어. 성우 씨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희 씨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성우 씨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지갑을 열었습니다. 카드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강서전자 사원증. 이거다. 소희 씨는 복제기를 꺼냈습니다. 카드를 갖다 대고 비빅. 복제 완료. 5초도 안 걸렸어요. 소희 씨는 카드를 제자리에 넣고 지갑을 바지에 돌려놨습니다. 그때 소희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성우 씨가 서 있었어요.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뭐해? 아무것도 아니야. 소희 씨는 얼른 복제기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냥 바지 주머니에 뭐 있나 확인하고 있었어. 빨래하려고. 그래. 성우 씨가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들켰나? 알아챘나? 성우 씨가 바지를 집었습니다. 고마워. 근데 빨래는 내가 할게. 소희 손 안 거칠게. 응. 성우 씨가 웃으며 욕실로 돌아갔습니다. 소희 씨는 그제야 숨을 쉬었어요. 휴, 안 들켰다. 하지만 심장은 한참 동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밤, 소희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옆에서 성우 씨가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잠든 얼굴. 이 사람, 나를 진심으로 믿고 있구나.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만둘까? 이 임무 그만두고 진짜 아내로 살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 지금 그만두면 나도 아버지도 끝장이야. 소희 씨의 아버지. 한성그룹이 빚을 갚아줬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임무 실패하면 빚을 다시 떠안게 된다는 것. 거기에 배상금까지 물어야 했죠. 선택권 같은 건 없어. 나는 해야만 해. 소희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이 자꾸 아파왔거든요. 며칠 후 소희 씨는 복제한 카드키를 들고 강서전자 본사에 갔습니다. 평일 낮이었어요. 성우 씨는 외부 미팅이 있어서 자리를 비웠죠. 안녕하세요. 강성우 전무님 사모님이신데요. 네. 들어오세요. 로비 경비원이 흔쾌히 통과시켜줬어요. 소희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한산했어요. 점심시간이라 대부분 식당에 가 있었거든요. 지금이야. 소희 씨는 차세대 반도체 연구실 앞에 섰습니다. 복제한 카드키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진정해. 진정해. 카드를 리더기에 갖다 댔어요. 비빅.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됐다. 소희 씨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구실은 넓었어요.
컴퓨터들이 줄지어 있었고 벽에는 복잡한 도면들이 붙어 있었죠. 자료는 어디 있지? 소희 씨는 두리번거렸습니다. 한쪽에 서버실이 보였어요. 유리문으로 된 작은 방. 안에 서버렉들이 가득했습니다. 저기다. 소희 씨는 서버실 문을 열었어요. 이건 카드키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손잡이를 돌리면 열리는 일반 문이었죠. 보안이 허술하네. 소희 씨는 USB를 꺼냈습니다. 본부에서 받은 특수 USB. 컴퓨터에 꽂기만 하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복사하는 장치였어요. 그녀는 서버에 연결된 컴퓨터를 찾았습니다. 모니터가 꺼져 있었지만 본체는 켜져 있었어요.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데이터 전송이 시작됐어요. 데이터 복사 중. 0%. 빨리. 소희 씨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15%, 30%, 45%.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젠장. 60%, 75%.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85%, 90%. 문 열리는 소리. 95%, 98%, 100%. 소희 씨는 USB를 재빨리 뽑아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버실을 나왔어요. 누구세요? 젊은 연구원이 서 있었습니다. 소희 씨는 미소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강성우 전무님 아내예요. 사모님? 네, 남편한테 도시락 가져다 주러 왔다가 잠깐 구경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연구실이라고 해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근데 여긴 출입이. 어머, 죄송해요. 몰랐어요. 바로 나갈게요. 소희 씨는 연구원에게 꾸벅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휴, 겨우 빠져나왔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빠져나왔어요. 밖에 나오니까 다리가 풀렸습니다. 성공했어. 드디어 성공했어. 소희 씨는 주머니에 든 USB를 만져봤어요. 이 작은 장치 안에 강서전자의 핵심 기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무 완료. 이제 이걸 본부에 전달하면 끝이었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답답했어요. 성우 씨, 이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소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마. 이건 일이야.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그녀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본부로 가기 위해.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자신이 연구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CCTV가 전부 찍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영상을 누군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 강성우. 외부 미팅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보안실에서요. 그는 모니터를 통해 아내의 모든 행동을 지켜봤어요. 소희 씨가 연구실에 들어가는 것, 서버실에서 USB를 꽂는 것, 데이터를 복사하는 것, 전부 다요. 성우 씨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역시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움직였군. 옆에 있던 보안팀장이 물었어요. 전무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잡을까요? 성우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놔둬. 네. 하지만 기밀 유출인데. 괜찮아. 성우 씨가 웃었어요. 차갑게. 저 USB에 든 건 진짜 기술 자료가 아니야. 네. 내가 미리 바꿔놨거든. 가짜 자료로. 보안팀장이 놀랐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저 여자가 스파이라는 거. 그럼 왜
성우 씨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소희 씨가 건물에서 나와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이용하려고. 저 여자가 가짜 자료를 한성그룹에 넘기면 그쪽에서 헛발질하겠지. 아, 그 틈에 우리가 진짜 기술로 치고 나가는 거야. 성우 씨의 계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이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소희 씨가 접근하는 것부터 카드키를 복제하는 것까지 전부 감시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소희 씨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전무님? 응? 괜찮으세요? 성우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가? 아니요, 그냥 표정이 좀. 됐어. 신경 쓰지 마. 성우 씨는 보안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윤소희. 아니, 이채린.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목적도 알아.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거지? 그냥 스파이인데. 이용하면 되는 건데. 성우 씨도 혼란스러웠어요.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소희 씨는 적이라는 것, 경쟁사가 보낸 스파이라는 것. 하지만 마음은 다른 소리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함께한 시간들, 아침마다 밥을 차려주던 그녀, 감기 걸렸을 때 걱정해주던 그녀, 함께 책을 읽던 밤, 한강에서 치킨을 먹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전부 거짓이었을까요? 아니, 거짓이 맞아. 저 여자는 처음부터 나를 속였어. 감정 따위 있을 리 없어. 성우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성우 씨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희 씨가 웃으며 맞았어요. 어서 와. 밥 차려놨어. 응, 고마워.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식사. 소희 씨는 태연했습니다. 마치 낮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성우 씨도 모른 척했어요. 오늘 뭐 했어? 응? 그냥 집에 있었어. 드라마 보고. 아, 그래. 거짓말이었죠.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가면 쓴 부부. 서로를 속이면서 서로를 바라보는 기묘한 저녁 식사가 계속됐습니다. 소희 씨가 USB를 본부에 전달한 후 한성그룹은 환호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박진호 상무가 USB를 보며 물었어요. 네, 강서전자 서버에서 직접 뺐어요. 대단해. 역시 우리 에이스야. 박 상무가 소희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 자료 분석하면 강서전자 추월할 수 있겠어. 감사합니다. 소희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찝찝했습니다. 너무 쉬웠어. 생각보다 훨씬 쉽게 성공했어. 뭔가 이상하지 않아? 하지만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생각이 너무 많아.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소희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저녁을 준비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한성그룹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뭐야? 박 상무가 책상을 내리쳤어요. 이 자료 전부 가짜잖아. 네. 기술팀장이 놀랐습니다. 가짜요? 무슨 말씀이? 분석 결과 봐. 핵심 수식이 전부 틀려 있어. 이대로 제품 만들면 대참사야. 완전 엉터리 기술이라고.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소희 씨가 빼온 자료는 전부 가짜였어요. 겉으로는 진짜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적용하면 작동하지 않는 엉터리 기술. 누군가 일부러 가짜 자료를 심어둔 거였죠. 이거 우리한테 걸려든 거야? 박상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서그룹이 알고 있었다는 거야? 기술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미끼를 물린 거죠. 젠장. 박상무가 이를 갈았습니다. 그럼 윤소희는? 걔도 알았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박상무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소희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야, 윤소희. 네. 박상무님, 무슨 일이? 내가 가져온 자료 말이야. 가짜였어. 소희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짜요? 그게 무슨... 강서그룹이 일부러 가짜 자료 심어놨더라고. 우리 완전히 속았어. 넌 몰랐어? 정말로? 소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정말 몰랐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분명히 서버에서 뺐으면 뭐해. 가짜인데. 박상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조용히 해. 이 일 새어나가면 큰일 나. 네. 그리고 더 조사해. 강서그룹이 우리 알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소희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짜 자료. 강서그룹이 알고 있었다고? 그럼 성우 씨도 알고 있었던 건가?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만약 성우 씨가 알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모른 척한 거라면, 왜 모른 척 했을까? 소희 씨는 성우 씨를 떠올렸어요. 그의 다정한 미소, 따뜻한 말투, 자상한 행동, 전부 연기였던 걸까? 나처럼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성우 씨가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소희야, 나왔어. 어서 와. 소희 씨는 평소처럼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성우 씨를 바라보는 시선에 의심이 섞여 있었죠. 이 사람,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 속이고 있는 걸까? 성우 씨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오늘 피곤하다. 밥 먹고 일찍 자자. 응, 그래.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소희 씨는 계속 성우 씨를 관찰했습니다. 표정, 평소랑 똑같아. 진짜 모르는 건가? 아니면 연기를 잘하는 건가? 식사 후 성우 씨가 서재로 들어갔어요. 나 잠깐 일 좀 하고 올게. 응, 알았어. 소희 씨는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확인해야 해. 성우 씨가 알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면.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서재. 거기 뭔가 있을지도 몰라. 소희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서재 앞으로 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성우 씨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를 쓰고 있었어요. 뭘 쓰고 있는 거지? 자세히 보니 노트였습니다. 일기장 같은 것. 성우 씨가 일기를 쓴다니 의외였어요. 저기 뭐가 적혀 있을까? 소희 씨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들키면 안 되니까. 나중에 봐야겠다. 성우 씨가 없을 때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성우 씨가 출근한 후 소희 씨는 서재에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일기장. 어디 있지? 서랍 안을 뒤졌어요. 서류들, 펜, 명함, 잡동사니, 그리고 맨 밑에서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의 노트. 이거다. 소희 씨는 노트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열어야 하나? 남편의 일기장을 몰래 보는 건. 아니야, 나는 어차피 스파이잖아. 이 정도는 해야지. 그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18년 3월 15일. 성우 씨가 소희 씨를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 자선 파티에서 여자를 만났다. 윤소희.
예뻤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저 여자 연기하고 있다. 소희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조사해봤다. 윤창테크, 배후의 한성그룹, 산업스파이 확정. 소희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전부. 더 읽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했다. 신고하면 끝이다. 하지만 그건 재미없다. 이 여자를 이용하기로 했다. 한성그룹의 가짜 정보를 흘리는 창구로 눈앞이 아찔했어요. 이용당하고 있었던 건 나였구나. 처음부터 전부 그의 계획이었어. 소희 씨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결혼에 대한 기록. 프로포즈했다. 소희가 울었다. 감동에 눈물인 척했겠지. 나도 마찬가지다. 우리 둘 다 연기하고 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장. 소희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소희. 그녀가 누군지 나는 알고 있다. 하지만 상관없다. 어차피 나도 널 이용하고 있을 뿐이니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소희 씨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일기장을 든 소희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도 널 이용하고 있을 뿐이니까. 이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계속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나를 이용하고 있었어. 소희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물론 자신도 성우 씨를 이용하고 있었죠. 스파이였으니까.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나는 스파이야. 이용하는 게 당연해. 근데 성우 씨는 진심인 줄 알았어. 적어도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 아이러니했습니다. 속이는 사람이 속은 거예요. 가면 쓴 사람이 상대의 가면을 못 알아본 거죠. 소희 씨는 계속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더 알고 싶었어요. 성우 씨가 뭘 생각했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2019년 5월 10일, 소희가 서재에 들어왔다. 내 노트북을 건드린 것 같다.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한 모양이다. 귀엽군. 소희 씨는 이를 깨물었습니다. 귀엽다고? 날 비웃고 있었던 거야? 2019년 8월 3일, 창립기념일 파티에 소희를 데려갔다. 예상대로 연구실에 침입했다. CCTV로 다 봤다. USB에 가짜 자료를 심어뒀으니 한성그룹이 곧 헛발질하겠지. 소희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날 전부 보고 있었구나. 나를 보면서 웃고 있었구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왜냐고요? 나도 똑같았으니까. 나도 성우 씨를 속이고 있었으니까. 서로 속이고 서로 이용하고. 이게 뭐야? 이게 결혼이야? 소희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때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장 최근 날짜, 어제였습니다. 2019년 12월 15일, 소희 씨는 그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요즘 이상하다. 소희를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처음엔 그냥 이용하려고 했다. 감정 따위 없었다. 근데 왜 자꾸 신경이 쓰이지? 왜 소희가 웃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지? 왜 소희가 힘들어 보이면 걱정이 되지? 이건 뭐지?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이용하고 있는 거야. 감정 같은 건 없어. 절대로. 그 마지막 문장. 소희 씨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성우 씨도 혼란스러웠던 거야? 나처럼? 감정이 복잡해졌어요. 분노, 슬픔, 배신감.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감정.
이 사람도 나랑 똑같았구나. 처음엔 이용하려고 했다가 어느 순간 흔들리기 시작한 거야. 나처럼. 소희 씨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제자리에 돌려놓았어요. 그리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멍하니. 어떻게 해야 하지? 본부에 보고해야 하나? 성우 씨가 알고 있다고? 그럼 임무는 실패야. 나는 끝장이야.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있었어요. 이제 연기 안 해도 되나? 이 가면 벗어도 되나? 소희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성우 씨가 퇴근했어요. 소희야, 나왔어. 어서 와. 소희 씨는 평소처럼 맞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오늘 뭐 했어? 응? 그냥 집에 있었어. 또 거짓말이었죠. 서재에서 일기장을 봤다는 말은 할 수 없었어요. 성우 씨가 소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소희야, 무슨 일 있어? 응? 아니, 왜?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소희 씨는 애써 웃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오늘 일찍 자. 응. 저녁 식사는 어색했습니다. 소희 씨는 계속 성우 씨의 말이 떠올랐어요. 나도 널 이용하고 있을 뿐이니까. 밥맛이 없었습니다. 성우 씨가 물었어요. 밥 안 먹어? 응, 입맛이 없어. 어디 아파? 병원 갈까? 아니, 괜찮아. 성우 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진심처럼 보였어요. 연기야. 저것도 전부 연기야. 일기장에 그렇게 써놨잖아. 소희 씨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진짜 전부 연기일까? 일기장 마지막에 혼란스럽다고 썼잖아. 그것도 거짓말일까? 알 수 없었습니다.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그날 밤 소희 씨는 잠들지 못했어요. 옆에서 성우 씨가 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잠든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정말로 이용만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처럼 흔들리고 있는 걸까? 소희 씨는 조심스럽게 성우 씨의 얼굴을 만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처음엔 타깃이었어. 임무의 대상. 근데 지금은 뭐지, 이 감정. 소희 씨는 손을 걷었습니다. 안 돼. 감정에 빠지면 안 돼. 나는 스파이야. 이건 일이야. 하지만 가슴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꾸 아파왔습니다. 다음 날 소희 씨는 본부에 연락했습니다. 박상무님, 왜? 보고 드릴 게 있어요. 뭔데? 소희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성우 씨가 알고 있다고 말해야 할까? 그러면 임무는 실패로 끝나요. 그리고 자신도 끝장이죠. 하지만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강성우,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뭘? 제가 스파이라는 거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 박상무의 목소리가 싸늘해졌습니다. 근거가 있어? 네, 일기장을 봤어요. 거기에 다 적혀 있었어요. 일기장? 제가 스파이라는 것, 한성그룹이 배우라는 것, 가짜 자료를 심어뒀다는 것. 전부요. 박상무가 한숨을 쉬었어요. 젠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시 침묵. 그리고 박상무가 말했습니다. 일단 가만히 있어. 네, 모르는 척해. 평소처럼 행동하고.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연락할 때까지 대기해. 전화가 끊겼어요. 소희 씨는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될까? 임무 실패로 끝나는 걸까? 그럼 나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끝일 수도 있겠다. 이 거짓말, 이 연기, 이 가면 전부 끝날 수도 있겠다. 며칠이 지났어요. 본부에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소희 씨는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아침 밥을 차리고 성우 씨를 배웅하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평범한 아내의 일상. 하지만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성우 씨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이 사람은 날 이용하고 있어. 나도 이 사람을 이용하고 있고, 우린 똑같아. 근데 왜 이렇게 아프지? 어느 날 밤, 소희 씨는 또 잠들지 못했어요.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저 불빛들 아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나처럼 거짓말하며 사는 사람도 있을까? 나처럼 가면 쓰고 사는 사람도 있을까?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소희야? 돌아보니 성우 씨가 서 있었습니다. 잠이 덜 깬 얼굴. 왜 앉아? 그냥 잠이 안 와서. 성우 씨가 다가왔어요. 소희 씨 옆에 섰습니다. 함께 창밖을 바라봤어요. 야경 예쁘다. 응. 소희야. 응. 요즘 무슨 고민 있어? 소희 씨가 움찔했어요. 아니 왜?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소희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당신 일기장 봤어. 당신이 날 이용하고 있다는 거 알아. 근데 나도 당신 이용하고 있어. 우리 둘 다 똑같아.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그냥 좀 복잡해서. 복잡해? 응. 생각이 많아. 성우 씨가 소희 씨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나한테 말해줄 수 없어? 난 소희 편이야. 그 말에 소희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편이라고? 날 이용하면서? 그 말이 진심이야? 아니면 또 연기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소희 씨가 작게 말했어요. 성우 씨가 소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힘들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도와준다고? 뭘 도와줘? 당신이 만든 문제를? 소희 씨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하지만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 온기가 좋았거든요. 가짜인 줄 알면서도. 그날 밤 둘은 손을 잡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속이면서 서로에게 속으면서 그렇게 밤이 깊어갔어요.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세요.